안녕하세요. 금가파 시인입니다. 2020년도 홍콩 경매에서 한국 미술 경매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작품이 나왔죠. 어떤 작품인지 아세요? 바로 낙찰가 132억 원을 기록한 수화 김한기 화백의 우주라는 그림입니다. 한국 추상미술의 거장 김한기 화백은 박수건 이중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우리 미술계의 피카소로 불리는데요. 나는 보는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을 그린다고 한 피카소의 말처럼 김한기 추상미술의 정점은 수많은 점을 화면에 빼곡하게 채운 전면 점화의 세계였습니다. 색조의 미묘한 변조와 변화, 번짐 효과 등을 통해 동양적이면서도 우주적 공간의 이미지를 담아냈다는 국제적인 평가를 받았죠. 김한기는 캔버스 위에 한 점 한 점 찍어나가는 행위 자체를 매우 중시했습니다. 이러한 액션 페인팅은 행동적, 실존은 본질에 우선한다는 실존주의 철학의 그 바탕을 두고 있는데요. 김한기는 휘몰아치는 듯한 점의 구성을 통해 액션 페인팅의 요체인 힘이 넘치는 율동감과 생명력을 확보했습니다. 김한기 전면 점화의 또 다른 대표작은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인데요. 이 그림은 그의 한국일보가 제정한 제1회 한국미술대상전에서 대상을 받았죠. 친구인 김강윤 시인의 시 저녁에에 나오는 별 이미지에서 영감을 받고 제목도 이 시에서 한 구절을 땄습니다. 그림 뒤에 자필로 시까지 적어 놓았다고 하는데요. 앞의 작품 우주가 점과 선 그리고 색면이 한 화면에서 유기적으로 만나 거대한 우주를 이루는 김한기 추상회화의 정수로 꼽히는 작품이라면 이보다 1년 전에 그린 이 작품은 미국 뉴욕에서 별의 이미지에서 얻은 영감으로 고국과 친구들을 그리워하며 네모와 점을 찍어나간 꿈과 그리움의 정서를 담은 점 시리즈의 대표작입니다. 저녁에 김광섭. 저렇게 많은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소설가 최인우는 부사인 다시만을 뺀 제목으로 온달사라를 모티브로 한 희곡 작품을 쓰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이 시구절은 시와 그림 희곡으로 또 노래로 되살아나는 서정적 보편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네 삶은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날지 정말 알 수가 없는 신비로운 여행길이죠. 어디서 다시 만나더라도 더 좋은 인연으로 웃으며 만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이 시는 1980년대 유심초의 노래로 더욱 널리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이 노래는 2절에서 난데없이 시에서 나오지 않는 꽃과 나비를 등장시켜 이 시의 순수한 정조를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았죠. 한 폭의 수묵과 같은 이 시의 분위기를 그대로 살렸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
별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소설이 있죠. 바로 중학교 교과서에 실렸던 알퐁소 도데의 단편소설 별입니다. 청순한 별의 이미지와 목가적인 배경 그리고 섬세한 묘사가 어우러진 언제 읽어도 가슴이 설레는 성스럽고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인데요. 빛남과 고귀함을 상징하는 별과 순결과 순수함을 상징하는 양이 온전한 합치를 이루면서 목동의 순수하고도 고귀한 사랑이 별처럼 빛나는 작품입니다. 나는 깊은 산속에서 홀로 외로이 양을 치는 목동. 내 나이 20살. 나는 주인집 따님 스테파네트를 흠모한다. 어느 날 뜻밖에도 그녀가 일꾼들을 대신해 목동에 양식을 갖고 산으로 찾아온다. 오, 귀여운 모습. 신기한 듯이 주위를 둘러보다가 서커트 자락을 살짝 걷어 올리며 깜찍한 것이 일부러 얄궂은 질문을 던지고는 내가 쩔쩔매는 꼴을 보며 머리를 뒤로 젖히고 웃는다. 마침내 아가씨는 빈 바구니만 들고 떠난다. 헌데 저녁 무렵 아가씨가 그만 흠뻑 물에 젖어 다시 돌아온다. 돌아갈 길 없게 된 그녀. 이제 우리 둘만이 이 깊은 산중에 함께 있게 된 것. 기어이 밤이 오고야 말았다. 나는 아가씨를 위해 울란의 새 집과 모피를 깔아주고 나왔다. 이때까지 밤하늘이 그렇게도 유난히 깊고 별들이 그렇게도 찬란하게 보인 적은 없었다. 그때 잠을 이룰 수 없었던 그녀가 밖으로 나온다. 나는 염소 모피를 벗어 아가씨 어깨 위에 걸쳐주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리고 우리 둘이는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았다. 무슨 바스락 소리만 들려도 그녀는 바싹 내게로 다가들었다. 바로 그 찰나에 아름다운 유성이 한 줄기 우리들 머리 위를 스쳐갔다. 그녀에게 나는 밤하늘의 별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문득 내 어깨에 그녀의 머리가 느껴졌다. 리본과 레이스와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을 앙정스럽게 비벼대며 잠든 그녀의 얼굴을 지켜보며 나는 꼬박 밤을 새웠다. 가슴이 설레는 것을 어쩔 수 없었지만 그래도 내 마음은 오직 아름다운 것만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 맑은 밤하늘의 비호를 받아 어디까지나 성스럽고 순결함을 잃지 않았다. 이따금 이런 생각이 스치곤 했다. 저 숱한 별들 중에 가장 가냘프고 가장 빛나는 별님 하나가 그만 길을 잃고 내 어깨에 내려앉아 고이 잠들어 있노라고. 알퐁소 도데가 이 소설을 쓸 무렵 프랑스 사회는 성적으로 매우 문란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순수하고 순결한 사랑, 진정한 사랑의 아름다움을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준 작품입니다. 알퐁소 도데를 무척 좋아했던 동시대의 화가가 있었죠. 바로 빈센트 반 고흐인데요.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란 그림도 특별한 감동을 주는 별 작품입니다. 절친이었던 고갱과 다툰 뒤 욕을 먹은 자신의 길을 자른 고흐가 정신병원에 있을 때 그린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금정과 노랑으로 표현된 별의 소용돌이는 마치 일렁이는 불을 보는 듯한 강렬한 에너지를 느끼게 합니다. 별이 빛나는 밤이라면 떠오르는 시인이 있죠. 그렇죠. 윤동주 시인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별해는 밤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집의 맨 마지막에 배치된 작품인데요. 연희 전문 졸업을 한 달여 앞둔 1941년 11월 5일 쓴 작품입니다.
가을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에게 하나씩 이름을 붙여주는 윤동주의 우주적 상상력을 담고 있는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별 해는 밤, 윤동주.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시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경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가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잼,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나는 밤을 새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외다. 이 시는 도입부에서 별의 낭만적인 정서와 관념적인 개념을 부여하며 이어지던 연상이 시라는 데 닿으면서 급기야 어머니를 호출하게 되고, 이후 이 시는 호흡이 빨라지면서 마치 밤하늘의 별이 쏟아지듯이 그리움의 이름들을 호명하는데요. 하지만 그리움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적 고통을 수반하죠. 이네들은 너무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구절에서 이를 느낄 수 있는데요. 밝게 빛나 기쁘지만 너무 멀리 있어 슬픈, 그것이 그리우며 추억임을 이 시는 아프게 노래합니다. 이 시에서 별은 일제강점하에 조국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러기에 이 시는 조국 강복을 염원한 희망의 노래라고 하겠습니다. 윤동주의 육촌 동생인 가수 윤영주도 유달리 별을 좋아해 이를 아름다운 노래로 성화시켰는데요. 1973년 송창식과 함께 부른 독일 민요 번안곡 두 개의 작은 별이 대표적인 히트곡이었죠. 단순한 멜로디에 달콤한 서정이 묻어나는 가사, 그리고 윤영주의 미성이 어우러져 부를수록 흥겨움에 빠져드는 노래였습니다. 서양에서는 태어나는 순간 자신의 별자리가 마치 혈액형처럼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남녀가 다정하게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이라며 사랑의 언약을 나눌 수 있는 이 노래 가사는 한순간에 젊은이들의 인기를 독차지하며 기타를 치며 함께 부르는 국민가요로 급부상했습니다.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별빛에 물들은 밤같이 까만 눈동자.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아침 이슬 내릴 때까지 별이 지면 꿈도 지고 슬픔만 남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림과 문학 작품 속 또 노래 속의 별을 만나 보았는데요. 지리산 시인으로 유명한 이원규 사진작가는 보이지 않는 별이 아니라 우리나라 오지에 있는 토종나무를 찾아온 별을 보게 해줍니다. 소위 별나무 사진인데요. 시인은 별 볼 일 없는 세상, 별을 보여드립니다는 주제로 지난 2019년 6월 인사동 마루 갤러리에서 별나무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별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땅의 천년 별빛을 보여주겠다는 집념으로 5년 반 동안 모터사이클을 타고 불빛이 없는 전국 오지의 토종나무를 찾아 숱한 밤을 지새며 찍은 결과물이었죠. 저도 전시회를 다녀왔는데요. 화판 재질의 사진을 확대 인하해 그림 같은 질감으로 마치 밤하늘을 직접 보는 것 같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전시회 때 그대 불면의 눈꺼풀이여라는 시 사진집도 함께 출간했는데요. 이 책에 실린 별시 한 편을 만나보겠습니다. 북극성 이원규. 숲속에 홀로 누운 밤이면 나의 온몸은 나침반, 그대 향해 파르르 떠는 바늘. 밤에 외눈에 그대 깜빡일 때마다 나의 몸은 팽그르르 돌아 정신이 없다. 극과 극의 사랑이여, 단 하룻밤이라도 두꺼비 집을 내리고 싶다. 지금까지 별을 주제로 한 시와 그림, 노래, 그리고 사진을 만나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삶에 깊은 영감을 주고 꿈과 동경, 그리고 그리움의 대상인 별. 그러나 그 별은 멀리 있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들 가슴 속에 빛나고 있는 것임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에게도 별을 노래한 시가 몇 편 있더군요. 그중 한 편을 골라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저의 시 별을 읽으며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별, 권갑하. 사람아, 우리 사랑에 눈물었을 때도, 눈물어 거친 벌판 정처 없이 헤맬 때도 한자리 웅크리고 앉아 밤을 새던 사람아, 아득한 물결 위로 또 천년이 흘러가고 흘러 그대에게 영영 가 닿지 못할지라도 신새벽 맑은 눈빛으로 반짝이는 사람아, 신압으로 그 고운 눈빛 사유해 갈지라도 보이지 않는 눈부심으로 타오르고 싶네. 빛나는 그대의 이름으로 이 어둠을 건너고 싶네. 아직도 건갑파 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엄지척 지금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